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중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항해할 것입니다. 정 실장님 힘내세요. 촛불이 지킨다. 재판 통해서 다 밝혀질 겁니다. 명령 명백하게 밝혀야 될 것들은 그분들도 명령을 명백하게 밝혀야 되고.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포토라인선 얼굴 없는 이인자. 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아마도 정치권의 눈과 귀는 바로 보셨던 저희 서울중앙지법으로 쏠릴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될지 말지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정진상 실장이 취재진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언론 접촉을 철저히 피했기 때문에 국회를 출입하는 수많은 기자들에게도 혹은 심지어 민주당에서 일했던 당직자들에게도 정진상 실장의 얼굴은 노출이 안 됐었는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과는 또 차원이 다른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기도 해서 여러 관심을 받았었는데 넥타이를 매지 않고 정장 차림에 이렇게 오늘 카메라 앞에 선 정진상 실장입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처음 보신 인물일 겁니다. 얼굴은 물론이고 목소리도 저희가 처음 듣는 거니까요. 오늘 정진상 실장이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서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 실장님 힘내세요. 실장님, 오늘 영장 심사에서 혐의 어떻게 소명하실지 한 말씀 해주세요.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항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동훈 부원장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는지. 아니요, 자세한 거는 그 변호인하고. 정 실장님 힘내세요. 이동규 본부장이 1억 4천만 원 줬다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 말씀해 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인터뷰 여기까지 하실게요. 인터뷰 여기까지 하실게요. 촛불이 지킨다. 눈치 빠른 분들 다 보셨죠? 앞에 영상 처음에 취재진들이 누구야 가운데 이렇게 그만큼 철저하게 베일에 쌓였던 정진상 실장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했고 드디어 얼굴이 공개됐는데 이제 사실 공항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지금까지 한 2달 동안 정 실장 관련 보도들을 언론이 다 이렇게 해왔는데 드디어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김종혁 국장. 저분 정말 좀 특이하신 분인 것 같아요. 27년 동안이나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일을 했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상을 당했을 때는 6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화환을 보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분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노웅래 의원이 무슨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자회견을 할 때는 현역 의원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저분에 대해서 혐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민주당에서 대변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병풍을 서줬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분인데 예.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대학 다닐 때도 지금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학 다닐 때부터 운동권 학생일 때부터 가명을 쓰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좀 특이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사진이 그동안에 언론에서 보도됐던 안경 쓴 사진과는 좀 달라서 실제로 길거리에서 만나면 저 두 분이 같은 분인가? 라고 그것을 구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네. 최근에 살이 좀 빠졌기 때문에 정 실장을 더더욱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 그렇죠. 취지겠죠. 예. 저분이 들어가실 때 촛불이 지킨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왜 촛불이 지키기 위해서 법이 지켜야지 법치국가인데 예. 그럼 뭐 촛불 들고 길거리 나와서 시위를 해서 누구를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과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지금 이제 계속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변호인들도 많이 준비해 가셨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저녁에 그 결과 나오는 걸 보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인도 이런 언론 논출이 더더욱 원치 않았을 거예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오늘도 저 불가피하게 언론 추진 앞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늘 모습을 드러낸 바로 이른바 얼굴 없는 이인자 정진상 실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모습 저희가 좀 길게 봤습니다. 이제 저희 PD님들도 이 사진 말고 이제 저 영상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김근식 교수님. 예. 근데 어찌됐든 오늘 본인이 준비된 발언을 하나 했어요. 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과 3인성어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 할 것이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본인이 준비한 발언도 했고 일단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뭐 오랜만에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도 이 정진상 실장의 이제 최근 실제 얼굴을 보게 됐는데요. 상당히 그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했던 그런 분의 어떤 분위기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금방 김종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항상 배우의 그리고 은둔하고 있는 뒤에 어떤 그 조종이 가능한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 그런 느낌을 좀 제 개인적으로 받았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면서 그 취재진 앞에서 이야기를 준비한 듯한 내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증자살인 3인성어를 이야기했는데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이게 사실이 된다는 뜻으로서 자기는 지금 거짓말에 엮여서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건 3인성어입니다. 잘 기억나시겠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이 3인성어란 말을 자주 썼어요.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자녀들 입시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받을 때 3인성어라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그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지금 구속되어 있고 다시 또 다른 아들 비리로 이번에 또 기소가 됐죠. 구형이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보면 3인성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연상작용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균형이 필요하다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억울해도 자기를 향해 있는 혐의나 의혹에 대해서는 자기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숨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하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옳은 말로서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비리가 있다면 할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들어가시면 정말 검찰 수사 협조해서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그런 책임과 처벌을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제 탄압받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정 실장이 국민들께 저일로 염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미안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뭐 민생경제 얘기까지 할 정도로 준비된 발언을 했어요. 정 실장이. 증자살인과 3인성어 그러니까 애초에 소설 내기를 많이 했던 정 실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이었는데 거짓말이 거듭되면 그 거짓말을 믿게 된다. 그리고 3인성어. 뭐 사실 조국 전 장관 썼지만 저 3인성어라는 표현을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도 썼던 적이 있고 사람이 셋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법리 다툼일 텐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지금 정 실장이 지금 다투고 있는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위례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줬다. 혹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수수했다.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 나눠 갖기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 이 김용 부원장 구속과도 많이 비교가 되니까요. 구자령 변호사님. 그런데 김용 부원장보다도 혐의가 더 중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도 법조계에서 있고 구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그 사건과 비교해서 판단할 때에도 발부 가능성을 같거나 오히려 더 높게 봐야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건의 첫 번째 구속 사유로 보는 게 이제 혐의의 상당성이거든요. 어느 정도 소명을 했느냐 이걸 보는데 이거는 뿌리가 같습니다. 대장동 4인방으로부터 진술이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증거가 수집되고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진술만 가지고 진행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 나중에 보니까 그거에 부합하는 물증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근데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유동규 본부장을 주축으로 한 같은 진술이 나오고 그것이 연결돼가지고 신빙성이 인정된 상태에서 물증들이 수집됐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인정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없다고 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봤을 때 이 혐의가 굉장히 훨씬 더 중대합니다. 이건 뇌물죄만 보더라도 1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법정형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른 혐의가 3개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에 비해서 사실 2배 이상 높습니다. 지금 혐의 중대성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구속의 사유를 볼 때 주거 부정 요게 있는데 지금 2달째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간 기록을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거 굉장히 의심스럽고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염려만 있더라도 발부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아예 증거 인멸 교사 혐의가 혐의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의 없던 그런 추가적인 발부 사유들까지도 추가된 내용이라 가지고 이거는 발부 가능성을 더 갖거나 최소한 갖거나 오히려 더 높게 봐야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구 변호사님의 해석은 일단 이게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김용 부원장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 검찰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당시엔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원이 이번에도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구 변호사님께서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한 근거를 대셨으니까 저는 좀 기각 가능성을 한번 점쳐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영장이 발부됐던 이유들이 증거인멸에 어떤 우려가 있다 이 부분도 좀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특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유동규 본부장과 대질신문까지 요청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오늘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변호인 측에서도 많은 자료들을 내고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반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용 부원장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대장동 일당의 진술들만으로 뭔가 혐의의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정진상 실장 측에서 검찰이 내고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얼마나 반박을 하는지에 따라 범죄가 소명됐다라고 볼지 판단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거 부정이나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될 사유가 되는데요. 지금 증거인멸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기는 하지만 김용 부원장의 경우에는 민주당사에 들어왔던 압수수색이 무산된 바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좀 반영이 됐던 것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민주당사에 들어왔던 뭐 영장도 다 집행이 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과연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기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면 또 뭐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또 주거지가 불분명할 수도 있고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부분도 분명히 증거인멸 전력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또 구속이 또 될 수도 있고 지금 2시부터 영장 실시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6시가 다 돼 가면 4시간 가까이 진행돼. 이것도 상당히 좀 구 변호사님 이례적이에요. 상당히 깁니다. 근데 정해진 시간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하니까 사실 야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장 실질 심사 거의 한 100건 정도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오래 한 게 1시간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래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쪽에서도 이제 충분히 지금 제시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대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질이라는 거는 피의자가 권리로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두 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때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으니까 검사가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뭐 정진상 두 사람 말 중에 누가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때 만나가지고 뇌물을 준 적이 있다. B는 만난 적도 없다. 그런데 휴대전화, GPS 기록 가지고서 만난 게 확인이 되면 대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물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로서는 한 번의 진술로 다 아니라 그러고 대질하자 그러는 건 오히려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고 필요가 없다. 우린 물증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반박이 들어온 게 물증이 제시되면 재판부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구나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4시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까지 들었습니다. 김은식 교수님. 근데 결국 검찰의 시각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정진상 실장 뭐 이런 성남시 관계자들이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를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나왔던 과거 동아일보 보도가 저수지에 넣어둔 것처럼 지분을 쌓아두고 나중에 빼쓰는 것처럼 그중을 그걸 선거 자금으로 쓴 거 아니냐.
결국 검찰은 이런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고 본류를 찾기 위해서 오늘 여러 정 실장에 관해서 법리 다툼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김용 부원장도 그 8억여 원이라는 큰 돈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지만 본인한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치자금이 어디에 쓰였겠습니까? 작년에 대선 경선이 한참 시작될 때 호남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유동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이재명을 향한 자금의 흐름이라는 걸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2014년에 성남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돈이 필요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도 이미 유례 신도시 사업을 통해서 특혜를 줘가지고 대장동 일등에게 특혜를 준 패턴이 분명히 있었고 똑같이 2014년에 재선에 선거가니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이전에는 뭐 있었냐? 그게 이제 대장동 게이트가 그때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사업이 그때 프로젝트가 정식 관철이 되면서 엄청난 돈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 될 때 수천억 원의 돈을 실제로 손에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선 경선 때 이제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보가 이야기한 저수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당신들한테 성남시장 당시 결재권자 이재명 그리고 이 성남시장 두 번째 결재권자 이재명에 의해서 이 엄청난 특혜 사업을 줬으니 저수지에 묻어놓고 필요할 때 정치자금으로 달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검찰의 지금 이 주장이 확실하게 먹힌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피해갈 방법이 별로 없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가 결국 거기를 겨냥하고 있다는 말씀이 들고요. 왜 저수지란 말을 쓰냐면 지금 뭐 노웅래 의원 사건도 있습니다만 집안이 현찰 두는 게 불편한 거예요. 뭘 갖다 놓겠습니까? 어디 다 안전하게 있는데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수지라고 저는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은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거 보도를 저희가 한번 다시 꺼내온 건 이게 아마 검찰 수사의 오늘 본류일 것 같아서요.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가놓고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 선거 때 꺼내 쓰자고 했다. 뭐 이런 진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정 실장의 영장 실질 심사 전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주변에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확실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소상히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그런다 뭐 그러는데 자백하는 사람이 왜 빠져나갑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제보될 거 있으면 받겠다. 명명 백백하게 발표해야 될 것들은 그분들도 명명을 백백하게 발표해야 되고 비겁이라는 단어는 숨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숨지 않았다. 비겁하지 않다. 어제도 또 꽤 작심 발언한 유 전 본부장인데 이 내용은 좀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에요.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의 말은 이렇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10여 차례에 걸쳐 500만 원 안팎의 사적인 비용을 대신 내줬다. 물론 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또 새롭게 진술했어요. 어떤 의미라고 판단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유동규 씨가 이 사건의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분이 나올 때는 다들 무슨 뭐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아서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야권에서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나와서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저건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확신범에 가까운 자기의 어떤 신념에 의해서 발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과거에 그 의형제를 맺을 때 그 별명이 장비였다고 하잖아요. 정진상 씨는 제갈 공명이었다고 하고 뭐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만 장비가 이제 마음을 변하니까 자기 주군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고 나니까 그냥 저돌적으로 이것저것 전부 다 털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저 500만 원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큰 그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저런 부분에서 아까 정진상 씨가 얘기했던 저수지라는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이재명 선거를 위한 어떤 그런 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다 보면 나머지 자잘한 돈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몇천만 원씩 좀 보내줘 어째 이런 식으로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김용이나 정진상 두 분도 적어도 대장동에서 나온 큰 돈 이것은 저수지에 담가놓은 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으로 야 뭐 돈 좀 필요하니까 전달해 줘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500만 원이라는 게 뭐 계속 나한테 이런 것도 시키고 저런 것도 시키면서 돈도 내라고 해서 줬는데 저분이 저 얘기한 것은 그 이재명 대표가 나는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 뭐 받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10여 차례에 걸쳐서 500만 원 정도 줬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하세요. 이렇게 반박하면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법이나 뭐 적법이냐 이 부분은 유 전 부장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네. 장 변호사님. 어찌됐건 과거에 이 대표 뒷일 혹은 뭐 보좌를 이렇게 많이 해줬다. 그리고 과거에 뭐 시장 선거를 위해서 일부 동교단체에 뭐 돈도 줬고 뭐 댓글까지 썼고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의 신빙성을 또 높이는 차원 아닌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저 얘기 자체만 그러니까 500만 원의 사적인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것 자체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인지 뭐 뇌물법 위반이라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결제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혐의까지도 입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것 자체가 뭐 대장동 일당들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간에 유착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쓰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 얘기 자체만으로는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 불법한 돈이나 자금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장동에서 그동안 나왔던 비용들은 50억 클럽이라고 해서 뭐 곽상도 의원의 자녀가 50억을 받았다라든지 뭐 박영수 특검의 인척에게 100억을 주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뇌물이나 어떤 부정한 자금의 액수가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20억을 요구해서 6억밖에 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지금 500만 원을 대신 내주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정황 증거로는 쓸 수 있겠지만 일단 액수 면에서는 좀 의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또 시각에 따라서 6억이 큰 돈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럼요.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이제 수사 결과가 좀 잘 드러나겠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뒷돈을 주려고 했을 때 아파트 CCTV를 피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 진술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연일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집으로 올랐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엘리베이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배려하는 입장이잖아요. 5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는 뭐가 있냐면 몇 층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계단 가면은 몇 층 가는지는 설명 안 나오니까 그냥 어쨌든 좀 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정진상 실장 집입니다. 들어갔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센서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 모습도 다 보입니다. 불이 켜집니다. 또 5층까지 갔습니다. 유동규 들어가서 내려오는 거 다 보이죠? 다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영장에 있는 CCTV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 변호사님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니 CCTV 피해갈 곳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 전 본부장 얘기는 본인이 CCTV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든 형제인 정진상 실장 보호해 주려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냥 그 진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래서 보기에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굉장히 좀 헛다리 짚고 있는 것 같고 변호 전략상으로도 저거 굉장히 좀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대로 내 딴에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몇 층 누르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 찍히는 걸 생각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계단에 대해서 사각지대 없다라고 하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내가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뭐 무거운 몸을 이끌고 5층이란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금 보강이 되잖아요.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한 그 피의자 공범을 찍어 누르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사실관계, 보강되는 진술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김혜경 여사 법카 사건 있잖아요. 그때 공방이 벌어질 때 오히려 그 7급 공무원을 찍어 누르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녹취도 나오고 문자도 나오고 사진도 튀어나오고 계속 반박이 들어왔잖아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실관계를 더 추가 설명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도 아닌 분들이 변호 전략 없이 그냥 맥락도 없이 저렇게 잘라가지고 꼬리로 몸통 흔들려는 시도를 하면은 정진상 실장에게 굉장히 치명타가 더 얹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구 변호사의 말씀은 다시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유 전 본부장이 CCTV에 안 찍혔다면 그거가 만약에 그 민주당이 수사당국은 아니지만 확보하고 있었다면 이 논리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단 아니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곳에 올라갔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 얘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신다냐면 그냥 그 사람 범죄 저지를 리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허망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진술 나오면은 그 휴대폰 기지국 추적 뭐 이런 걸로 지금 그 장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보강하지 사각지대가 없는데 뭐 갔을 리가 있냐 뭐 그랬을 리가 있냐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반박이 되고 그거 가지고 뭐 진실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이럴 리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연일 민주당에서는 한 3일, 4일 연속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포인트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아직도 속보가 들어오지 않은 거 보니 정진상 실장의 영장 실질 심사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몇 시간 뒤에 정 실장이 구속이 된다면 검찰 수사는 곧장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을 믿습니다. 정치 후원금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진상 실장 관련해서 1억 뇌물 혐의 이제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는 이제 측근들 방탄이라는 그 비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 입장을 낼 겁니다. 네,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 대표는 침묵하는 대신에 지금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른바 정진상 방어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이 허위 사실을 영장에 기재한 이유가 점입 가경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검찰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우격다짐 수사를 하고 피의 사실을 무차별 공표해 여론재판, 마녀사냥에 열을 올리고 거짓 사실을 영장에 적시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 두고 좀 야당에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이 반발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정진상 김용씨 수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그 사건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입니다. 지역 토착 비리,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로 수사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연히 민주당의 간부들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새벽까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모두 눈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정진상 실장 최측근이 구속이 된다. 뭐 이 부분이야 뭐 예상 가능한 부분이 많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수사까지 곧바로 갈 것이다. 근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 구속을 면하게 된다. 어떤 파장까지 예상하세요? 기각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국정농단 사건 할 때 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했을 때 2번인가 제가 볼 때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다시 청구해서 결국 구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워낙 큰 사건이고 검찰이 정말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한 차례 두 차례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증거를 보강하고 다시 또 수사를 다시 재출발해서 저는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야기되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최측근에 대한 구속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사후 명운을 걸고 지금 하는 것이어서 저는 기각될 경우를 높게 보지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기각된다 하더라도 저는 신속하게 다시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부속될 경우입니다. 부속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안희정 당시 실장이 그 대선 자금을 스스로 마련했다가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구속돼가지고 그 징역을 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안희정 지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누차 계속 나온 것처럼 위례시동 신도시 사업, 그다음에 대장동 게이트, 기타 유동기와 관련된 대장동 일당 등과의 연결 고리가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결재권자에 직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의 구속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그 안희정 실장의 구속과 다르게 분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바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동력도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동력을 좀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른바 대장동 재판부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추가 구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곧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안에서도 그분을 유동규 본부장이라고 했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조금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은 없어요. 제 건데 왜 천화동인 와는 제 거라고. 유동규나 남욱 이 두 분보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 열면 어떤 식으로 여느냐가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더 윗단 혹은 키맨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